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재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북 송금 재판에서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를 만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판사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판사 가운데 하필이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대북 송금 재판을 맡은 것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로 재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지법의 형사부가 15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지정했는데 하필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 11부가 이재명의 재판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장동과 위정교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이재명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인사이동 대상이었습니다. 법관들은 주로 2년 주기로 이동을 하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으로 온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이화영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를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추상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신진우 판사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법관 기피 신청, 변호사 교체 이런 온갖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펼쳤죠. 그래서 2월 인사 이전에 재판 마무리가 불가능해졌었습니다. 이화영 측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즈음에 신진우 판사가 그렇다면 내가 이화영 재판을 마무리하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2월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법에 남겠다고 자원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부장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일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희망했고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화영 재판을 계속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재판 지연 전략을 총동원 해서 재판을 몇 개월 지연시킨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지 못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덕분에 이재명이 신진우 판사를 만나는 유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이화영이 이왕 신진우 판사에게 선고받을 줄 알았다면 장꾀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이화영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이화영 1심 선고 후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했으면 이재명이 신진우 판사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화영의 장꾀가 신진우 부장판사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여파로 이재명이 신진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왜 그렇게 신진우 부장판사를 싫어할까요?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김만배와 그리고 또 김만배한테 뇌물을 수수한 최용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두 사람을 구속시켰죠. 뇌물을 건넨 김만배는 2년 6개월, 뇌물을 받은 최용길은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까지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재명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과 김성태를 구속시켰습니다. 김성태는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후임으로 성남시장에 올랐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아예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조국이나 황운하처럼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데 신진우 판사는 재판정에서 그대로 은수미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재명도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대북 송금 1심을 선고받으면 유죄야 당연한 것이고 법정 구속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돈이 800만 달러입니다. 그때 당시 환율로 하면 110억 원입니다. 110억 원이 뇌물이면 형량은 최소 15에서 20년 정도 될 것이고 그 정도 형량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키지 않는 것도 또 판사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법정 구속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신진우 판사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법정 구속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신진우 판사에게 걸리면 그냥 스쳐도 구속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그토록 신진우 판사의 1심 선고를 피하려 했던 것인데
피하지도 못하고 중형은 중형대로 선고받으면서 이재명까지 신진우 판사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토지 관할 병합 신청까지 지금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신청하면서 신진우 판사를 피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이 불과 2주일 만에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어쨌거나 운명으로 신진우 판사에게 지금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아마 조만간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잡히고 나면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신진우 판사에게 1심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신진우 판사는 내년 2월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판부와 피고인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부 병합 심리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죠.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과 김성태의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로 자신에 대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대겠지만 아마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간은 벌 수 있겠죠. 이화영도 당시에 기피 신청으로 신진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교체와 무더기 정의 신청 이런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신진우 판사는 집중심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집중심리를 했는데 올 한 달 동안 무려 5번의 공판을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심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속도로 재판한다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 역시 몇 개월이면 충분히 1심 선고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내년 2월 인사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심리 재판의 예로 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 1심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3번의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3차례씩 재판을 했습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정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몰아쳐서 한 달 만인 4월 9일에 1심이 선고됐습니다. 기소 시점으로 봐도 5개월 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재명 재판과는 달리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도 본인들도 빨리 재판을 끝내자 이렇게 신속한 재판을 희망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원래 이런 집중심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은 매일 열려야 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2월까지 이재명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 한 차례 더 인사를 건너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진우 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진우 판사에게 중요 사건이니 재판을 마무리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래서 또 하나 남은 카드는 이제 판사 탄핵입니다.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판사 탄핵은 또 검사 탄핵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사용 가능한 카드이기는 합니다. 수사검사도 모자라서 담당 재판관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우 판사를 또 탄핵시킨다고 하더라도 후임 재판부가 판사를 탄핵한 피고인을 곱게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은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카드이기는 합니다. 이재명은 어쩌면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판사 탄핵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연작전들이 먹혀들지 않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바로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그리고 늦어도 11월 초면 1심이 선고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위정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100만 원 그리고 일반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그런 형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진우 재판부의 재판 속도전이 더해지면 이재명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근거 없는 뇌피셜은 아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한 뇌피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